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송영길 귀국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오후 3시에 도착한다고요? 네, 이미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를 탔고요. 예. 오늘 오후 3시면 인천공항에 당도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파리에 계속 남을 생각이 강했대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 여론이 뭐 압송해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원성이 거셌고요.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심각성을 깨닫고 귀국을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귀국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밤 11시 기자회견. 내용 좀 정리해볼까요, 다시?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라고 하면서 사과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단 탈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안이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론조사에 계속 내가 앞서 있었다. 그러니까 정황상 돈봉투까지 오갈 상황이 아니었다. 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이제 귀국을 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 귀국 탈당까지는 이루어졌지만 돈 봉투는 여전히 나는 모로 입장. 민주당 반응은 어떤가요? 당내의 반응을 여러 루트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 대체로 많았어요. 뭐 진심이 느껴졌다 이런 표현들 쓰는 분들이 있었고, 예. 다만 일각에서는 말뿐인 사과 아니었냐, 뭐 사실관계를 아직 밝힌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번에 특징적인 건 의원들이 공개적인 입장을 거의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끼리도 이렇게 좀 이거 관련한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봉투 사안 관련해서? 네.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검찰에서 혹은 언론에서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떠들었다가 네. 내가 한 말이 나중에 배척당하면 기각당하면 이게 아닌 걸로 드러나면 오히려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자제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내가 막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누가 엮인지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정확히 모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제가 따로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냐라고 물었을 때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송영길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더 말하기가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송영길 전 대표를 싫어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내가 신나서 욕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그래서 조심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게 검찰이랑도 좀 신경 써야겠지만 민주당 당 내 분위기랑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민심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당내 민심이. 예, 어제 그 기자회견 때 보니까 최근에 그 본인이 그 옛날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12명. 예, 그분들한테 내가 개별적으로 사과했다라는 송영길 전 대표가 개별적으로 사과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것들을 좀 이제 수습해 나가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그 당시 그 12명 중에 몇 분한테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실제로 전화가 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좀 수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송영길 대표 뭐 사면 초과였죠. 그래서 뭐 그 선택은 이제 뭐 불가피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 그 정도 압박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는 뭐 사실 정치 안 하겠다라는 거는 마찬가지죠. 어쨌든 당에서 입지를 가져가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위기의 끝이냐, 그냥 위기의 시작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여기에서 얘기했던 건 아무것도 나는 뭐 이 돈 봉투 살포 관련해서 몰랐다. 돈 봉투 모른다. 그때 30분 단위로 스케줄이 짜져서 있는데 후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겠는가?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거죠. 송영길 예. 대표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고 귀국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둘이어서 관련자 소환 그리고 뭐 20여 명으로 알려진 그 실명이 지금 거론 뭐 찌라시 등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이제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시작된다라면은 이게 이제 끝이냐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는 뭐 신정훈 의원 등등을 포함해서 이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자진 이제 뭐 운동 뭐라고 해야 되나? 169명 진실 고백 운동. 예, 예. 전체가 각자 말하자. 내가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자진 고백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신정훈 의원 또 이소영 의원은 아예 전수조사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아무도 얘기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다 이제 검찰 조사에서 뭔가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선을 긋는 이유이기도 그 얘기는 하고. 결국은 예.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자진납세 하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검찰이 불러서 가면 당이 더 수선해질 테니 미리 자진납세 하세요. 그런 뜻으로 들리던데. 미리 자진 납세하면 그럼 검찰이 안 부를 거냐? 그것도 그 이상한 거고 검찰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게 증거 물증까지 있는지 예를 들면 거기에 이름이 언급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조금 해답이 될 수 없고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금요일 21일에 발표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지난주에 36%에서 지난주에 32%로 4%포인트 빠졌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르고요. 그래서 똑같이 동률 32%가 나왔더라고요. 동률 30이 나왔고 무당층이 31. 그래서 지금 천하 3분지계가 지금 무당측까지 지금 모여서 제3지대 얘기까지 나오는 게 예, 이런 예. 뭐 상황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강래구 감사협회장 지금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한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수사 속도가 지금 피치를 올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상민 의원 출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중국의 3연속 항의.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항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말참견하지 말라 정도 수준이더니 계속 수위를 높여요. 네, 정리해 보면요. 20일 날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타인의 말참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 친강 외교부장이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거다라고까지 거세게 얘기를 했고요. 예. 어제는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왔는데 순회이동 외교부 부부장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한테 항의했었던 내용, 네. 20일 날 항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외교부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했습니다. 사흘 전에 항의한 거를 굳이 사흘 후에 꺼냈어요. 예. 홈페이지에 예,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그러니까 대만 발언이죠.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대만 문제는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눈에 띄는 게 명령에 따라 혹은 뭐 명령을 받아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갔었을 때 미국한테 썼던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당의 윗선, 그러니까 시진핑의 의중이 반영됐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위를 계속 높이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잖아요. 네. 하고 수요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요거에 앞서서 한국, 미국, 특히 한국을 아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 발언을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구실 삼아서 네, 압박 수위를 높이는 그렇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예, 사태를 좀 중국이 계속 키우네요. 일부러 키우는 것 같아요. 지금 황구시보는 뭐 인민일보 자매지로 사실상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예.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로이터 인터뷰가 워싱턴에 대한 충성 표시다. 그리고 불법 도청에 대해서는 왜 온순한 새끼 고양이처럼 행동했는가 이래서 좀 너무 이 표현 수위가 예. 너무 노골적이고 황구시보 좀 표현이에요? 예의가 없는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뭐 글로벌 타임즈도 이제 관영 영자지죠. 여기에서도 예. 한국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안 그 대만 문제가 어떻게 지금 언급되느냐 그거를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함으로써 그 수위를 조금 조절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정상회담이 이제 5박 7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우리 당연히 이제 핵 우산, 뭐 핵 공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한국이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저께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좀 눈에 띄는 것들을 했는데 워게임을 했습니다. 2027년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가정을 해서 워게임은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이걸 돌려봤어요. 어허. 왜 2027년이냐면은 시진핑 임기가 5년인데 네.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7년에 끝나요. 그러면 네. 다시 5년 하려면은 성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2027년 위기론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돌려봤는데
뭐 미국이 이제 군인이 수천 수백 명 뭐 사망한다, 뭐 그리고 중국도 더 많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거는 예.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전을 주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워게임, 그러니까 전쟁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에 예. 자기들 워게임에 이게 그러니까 한국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그러네요. 하면은 한국이 이렇게 중국이 사전 작업을 해가지고 한국이 참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군인들이 더 많이 죽는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 워게임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돌려본 게 한국 압박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중국 문제가 굉장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굉장히 주목받을 수 없고, 또 중간에 꼈어요. 우리. 꼈어요. 예.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에요. 중국 지금 여론을 지금 한인들 여론을 보도한 기사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한중이 굉장히 좀 화해 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OTT에 한국 영화가 다시 상영이 되고, 그리고 시진핑이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하고 이런 좀 화해 무드가 있었는데 이게 다 물 건너갔다. 지금 굉장히 보복, 뭐 유무형의 보복이 지금 시작될 것으로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이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장난하면 불타 죽을 거다 하는 말의 경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사드 때처럼 한한령 또 내려주고 경제 보복 있고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이런 식이 될까 봐 지금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요. 이번에 경제 협상, 경제 문제에 있어서 뭔가 또 얻어낼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계속 취재를 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얻어낼 수 있을 만한 게 좀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할 때 보니까 예.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서 그게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논의할지 현장에 가봐야 안다, 필요하다면 논의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예. 이걸 봤을 때 약간의 좀 뭐 대목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이 뭘 좀 받아올 수 있을지 이번 정상회담, 특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이슈가 의제에서 아예 빠진 거 아니냐. 지난 주말쯤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네요. 일단 뭐 남아 여지는 있다, 있다는 여지 얘기네요.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성과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 갑니다. 수단 교민 이송 작전. 정부가 수단 현지의 교민들 철수시키기 위해서 군 병력 투입했어요. 네, 여기가 지금 뭐 내전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일단 교민 28명은 주 수단 한국 대사관으로 안전하게 대피해서 신변이 이상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군병력을 투입을 했는데요. 비행기냐 배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네. 일단 그 수단 그 남동쪽에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 공군 슈퍼 허큘리스라는 수송기가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문제가 이 수송기로 교민들을 태워 오려면 수단 수도에 있는 하루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 공항이 지금 폐쇄된 상태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플랜 B가 있는데, 해군 청해부대가 수단 해역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또 홍해를 타고 올라가서 태워온다는 구상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 해역이 하루툼 수도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육로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30명이 육로로 뭐 되려면? 차로 이동하든지 해야 아. 되는데, 그게 좀 만만치 않아서 좀 작전에 난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단의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수단이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 그 독재자인 알비시르가 쿠데타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반군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 한 3년 4년 정도 안정이 있었는데 반군에 같이 가담을 했던 RSF 뭐 신속 지원군이라는 또 민병대가 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너희 이제 군대 해체해야 하니까 우리 못 하겠어. 그래서 같은 편이었다가 다시 지금 갈라져 가지고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수백 명이 지금 이미 사망한 상태고요. 수단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 맞아요. 예, 그때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그걸로 알려져 있고, 1994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전으로 퓰리처상 받은 건데, 독수리가 네. 여자아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먹으려고 하는 그 기아 장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예, 땅이죠. 지금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해부대가 갔는데, 청해부대는 마지막 수단으로 지금 가는 거고, 일단은 내륙에서 지금 구출해 내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28명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